국민의힘 아주 난리가 났다는 네. 거고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정무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을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배우자, 후보의 배우자들 간 토론을 주장하면서 이준석 후보로부터 나는 배우자도 없는데 뭐 하자는 짓이냐. 엄마 데리고 엄마. 이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자기가 배우자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럼 김건희는 어땠니? 빨리 사과부터 해라. 이거 김건희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김건희 사과하면 사람들이 아 잘했다. 앞으로는 설날령에 내가 집중해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건희에 집중하면서 여전히 니네가 지금 제대로 이 상황 판단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도대체 김용태 비대위원장 왜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과했으니까.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대통령 영부인 문제의 대안을 실천하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과거 여사에 대한 무한 검증 필요성을 스스로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부인으로서 마땅히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본인이 검증하라고 하세요. 김건희 네. 특검법에 아. 반대한 사람들 아니, 아니에요? 김건희 국민의힘이? 네.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말로 자기가 사과한다고 해서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사과했으니까 이제 다 털고 지나간 일이고 지금부터는 김혜경 여사를 털어봅시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대놓고 그 얘기 아닙니까? 김혜경 여사 최근에 법카로 유죄 받았으니까 설날령 여사 맨날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그 법카 얘기 아니에요 요즘에. 지금 법과 이 김문수 씨가 네. 경산의회 위원장 하면서 뭐 그 경산의회 회의는 한 번인가 했다는데 네. 법카는 4,880만 원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는 쓴 거예요 도대체가? 그것도 고발해야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가 만약에 사과해서 끝난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는 빵에 가야죠. 빵에 들어가고 나서 변호사님 말씀을 조금 우아스럽게 해주세요. 방에 입실하셔야죠. 네. 입실하신 다음에 국민들의 이게 정의가 실현됐구나. 이제 정말 국민의힘이 그래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다시 한번 의결을 해가지고 수사를 철저히 해서 양평고속도로 등등등 웃자고 저짜고 입실하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영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을 뭐 어떻게 살리고 어쩌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게 순서지. 사과 하나로 다 이거 다 퉁치자고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이게. 게다가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은 자기네 그 부인인 설난영 여사가 매우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하죠. 그런데 SNS에 올라왔잖아요. 예. 지난 1일 날 포항 북구 당협에서 당원들을 만나서 찍은 영상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했냐 당원들에게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노조하는 사람들은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겼는데 저는 반대 아닙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뭡니까? 저는 이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와중에 또 김건희가 또 야. 사고를 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JTBC 네. 어제 단독으로 나왔지만 그 통일교 측에서 지금 디올백은 비교도 안 되는 1,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또 그 전진법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거기다 돈을 얹어가지고 또 되팔았다라고 그런 기괴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아니라 더 좋은 샤넬백을 바꿨다. 그래, 바꿨다. 더 좋은 걸로. 300만 원, 예. 100만 원과 얹어서, 200만 원 얹어서 바꿨다는 예.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또 비리 범죄 혐의가 또 쏟아져 나오는데 무슨 지금 검증 예약입니까? 지금 검증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김건희는. 근데 이제 김영태 시작인데. 비대위원장이 원래 국민들한테 제대로 해야 할 말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겠다. 이 말을 했어야 맞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네. 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10만 4천 원의 법카, 그중에 2만 8천 원의 본인이 먹었던 식사값, 본인만 먹었고 나머지는 본인이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걸 지금 경기도에서 법카로 계산했는데 그걸 사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네. 유죄를 때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항상 이재명 후보가 항상 본인에게 모든 감시와 이게 겨눠지고 있어 화살이 겨눠지고 있으니까 그 여사한테 항상 훈련을 시킨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식사는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고 네. 여사님은 항상 그걸 지켜왔던 거죠. 그렇죠. 루틴하게. 네.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께 빠지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
할 때 많이 하는 얘기지만 인정하고 설명하고 대책이 나와야 사과가 완결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과는 인정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도이치는 우리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명태균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다. 내일이라도 국회 열어서 통과시키자. 내가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이런 정도로 나왔으면 이게 이제 사과가 되는 건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국힘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이게 김문수는 좀 올드한데 여사는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사가 나오지 그랬어. 설란형이 나오지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후보가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후보가 지금 컨벤션도 없고 뭣도 없고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캠페인 전략을 짜봐도 이게 돌파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후보를 못 파니까 다른 걸 팔아보자. 같이 매대에 다른 걸 올려놓자. 새 상품을 한번 올려놔보자. 플러스 알파를 만들자라는 전략으로 여사를 들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김문수보단 이미지가 새롭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못 근데, 봤던 얼굴이니까. 예, 그런 전략이고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캠프에서 도저히 후보로는 어필이 안 된다. 이 얘기에 그 존경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 운동한다 그러면 못생기고 과격하고 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비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노조는 정치색이 짙지만 그 당시 노조는 아니었다. 그 당시는 단순히 현장의 권익 보호를 위한 거였다. 이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는 아니 저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부인 아니었냐? 저 사람은 세진전자의 노조위원장 출신 아니었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노조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냐?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배식하는 게 또 비교가 됐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이제 배식 봉사를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부인도 배식 봉사를 했는데 김혜경 여사는 이렇게 모자도 쓰고 머리카락 안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온갖 토시도 쓰고 이제 이런 걸 다 완비를 했는데 그건 기본으로 해야죠. 설란영 씨는 밥을 퍼주는 배식 봉사를 하면서 머리에 두건도 안 쓰고 옷에 이렇게 다 모든 음식이 묻게끔 하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욕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 부부의 이런 이야기들 중에 가장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본인들이 어쨌든 젊은 시절에 했던 행동을 다 부인하고 다 부정하고. 180도 바꿔서 변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절했으면 차라리 변절하는 이미지로 쭉 가야지 변절한 사람이 변절하기 전에 자기를 끌어다가 쓰는 경우 이게 진짜 역겨운 거예요.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5.18 관련돼 가지고 뭐 자기가 독방으로 갇힌 그 방이 5.18 열사 중에 한 분이 금식투쟁하다가 돌아가신 그 방에 내가 갇혔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 옛날 얘기 막 꺼내는데 그 5.18을 부정하는 정광훈이 밑에 가가지고 지진을 짜던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왜 옛날에 자기 걸 끄자고해서 쓰냐고 변절했으면 하나만 안 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몰아붙이면 김문수 후보가 되게 안쓰러워요. 김문수 후보는 최근 10년 영상이 안쓰러워요? 쓸 게 없어갖고 10년 전 영상을 써요. 본인 그 선거 영상에. 이 두 부부가 하는 워딩을 보면 젊은 기자들하고 얘기하면 그 얘기 많이 하는데 1990년대 초반에 방송됐던 아들과 딸인가 그 네, 드라마 네, 있습니다. 있어요. 최수종, 김희애 뭐 이런 귀남이 나오는 귀남이 거. 후남이 나오는 드라마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 시절의 언어 감각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사가 그 설란영 씨가 김문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태라 그래요. 복스럽게 생겼다고. 근데 그런 표현을 요새 누가 쓰냐고요. 복태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런데 딱 그 언어적 감수성 이런 게 그 시절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의 유권자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낡은 사람들이에요. 낡은 사람들이고 뭐 어떤 포장지를 싸더라도 하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낡은 사람이 나왔어 이런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도 확장 이런 걸 떠나서 저런 사람이 아직도 정치를 하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주는 발언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토론이 희화화될까봐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이벤트화하고 희화할까봐. 그렇죠. 사실 해보나 마나예요 토론은. 저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하고 네. 우리 김혜경 여사하고 토론을 하면은 뭐 100%죠 사실은. 하나 많았는데. 조계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네. 어느 선거 그 전략을 잘 하는 학자의 워딩을 하면 후보가 가장 훌륭한 선거 전략이라는 거죠. 후보 자체가.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김문수라는 그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대선 후보로서의 기본적 역량 자체가 너무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 스스로가 자멸할 것이다라는 게 저는 지금 보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